안녕하세요. 한줄일기입니다. 3년 연애와 그리고 결혼, 완벽해 보였던 신혼의 시작.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한 여자분의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3년간의 연애 끝에 저희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행복했어요. 아니, 행복한 줄 알았죠. 웨딩드레스를 입고 입장했을 때 남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실해 보였으니까요. 하객들의 축하 속에서 우리는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고, 그렇게 우린 행복하게 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몰랐던 게 하나 있었어요. 결혼한 지 5개월째 되던 어느 날, 저는 몸에 이상한 증상을 느꼈습니다. 아침마다 메스꺼움이 있었고, 생리가 늦어지고 있었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산부인과를 찾았고 임신 6주차에 접어들었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너무 기뻐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남편도 정말이냐며 퇴근하자마자 집으로 오겠다고 했죠. 그날 저녁 남편은 꽃다발을 들고 왔고 저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게 기쁨의 눈물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남편의 눈물에는 다른 의미도 있었다는 걸요. 임신 6개월째 되던 어느 날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날이 찾아왔습니다. 병원을 가기 위해 남편의 차를 쓰게 됐고 휴지가 필요해서 조수석 글로브 박스를 열었는데 그 안에서 호텔 영수증을 발견한 겁니다. 날짜를 보니 2주 전이었어요. 남편이 출장 갔던 그날이었죠. 설마 하는 마음으로 영수증을 더 자세히 봤어요. 객실 타입이 더블룸이었고 조식이 2인분으로 표기돼 있었습니다. 분명 혼자 간 출장이었는데 왜 더블룸에 조식 2인분인 건지 이해가 안 되더군요. 저는 그날 밤 평소처럼 웃으며 남편을 맞이하면서도 가슴속은 불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녁을 먹은 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2주 전 출장 때 어땠냐고, 혼자 갔는데 괜찮았냐고요.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대답하더군요. 피곤했지만 괜찮았다고, 오랜만에 혼자 호텔에서 자니 좋았다고 했죠. 그러더니 제 눈치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잘 때 제 배를 찰까봐 항상 조심스러웠는데 정말 오랜만에 뒹굴면서 편히 잤다고 하더군요. 거짓말이 너무 자연스러워 저는 영수증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순간 남편의 얼굴이 변하고 잠깐 침묵이 이어졌어요. 그리고는 변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가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회사 동료와 함께 가게 됐다고, 방이 없어서 더블룸을 잡았고 그래서 조식이 2인분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고 저는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몰아붙였어요. 직원하고 같이 갔는데 투인놈을 잡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여자 있는 거 아니냐고 솔직히 말하라고 했죠. 남편은 강하게 부인했어요. 절대 아니라고, 오해라고, 자기를 믿어달라고 했습니다. 저도 믿고 싶었어요. 뱃속에 아이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봤어요. 하지만 별다른 이상은 없었죠. 그러다 임신 7개월쯤 되어가는 어느 토요일 오후 남편은 친한 친구가 교통사고가 나서 잠깐 나갔다 와야겠다고 하며 나가더군요. 저는 뒤를 밟기로 했어요. 남편이 옷을 갈아입는 동안 저는 몰래 콜택시를 불렀고 남편이 지하 주차장으로 가는 동안 핸드폰만 챙겨 지상 주차장에서 택시를 타고 기다렸습니다. 남편의 차가 지하 주차장에서 빠져나오자 뒤를 따라갔어요. 남편 차가 도착한 곳은 한 카페였습니다. 저는 멀리서 지켜봤어요. 먼저 와 기다리고 있던 여자는 남편이 들어오는 걸 보더니 자연스럽게 다가가 포옹을 하더군요. 긴 머리에 날씬한 몸매, 우아한 분위기의 그 여자는 남편을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내 심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오랜 연인처럼 편안해 보이는 모습, 모든 게 충격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카페로 뛰어들어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배가 불러온 몸으로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저는 남편에 대한 배신감에 몸이 떨려 더 이상 그들을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오는 내내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더군요. 그날 밤 남편이 돌아왔을 때 저는 모든 걸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어디 갔었고 누구를 만났냐고 생각할 겨를도 주지 않고 물었어요. 남편은 당황하며 우물쭈물하고 있었고 제가 카페 이름을 말하자 포기한 듯 결국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수진, 미혼이었습니다. 남편은 수진과 5년째 알고 지낸 사이였고 저와 남편이 연애를 시작하기 2년 전부터 애매한 관계를 유지해온 여자였던 거죠. 남편은 저와 사귀면서도 수진을 완전히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리할 생각이 없었다는 게 맞을 겁니다. 이번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수지는 남편에게 편안함을 주는 존재였고 저는 남편에게 미래를 약속하는 존재였다고 하더군요. 그는 두 여자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며 3년을 보냈던 겁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하나둘 맞춰졌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우리의 신혼여행지는 몰디브였습니다. 에메랄드빛 바다와 하얀 모래사장 그리고 수상 방갈로가 있는 그곳에서 저는 새로운 삶의 시작을 꿈꿨죠. 남편의 손을 잡고 석양을 바라보던 첫날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여행 둘째 날 아침 남편이 갑자기 로비에 잠깐 다녀오겠다고 하더군요. 와이파이가 잘 안 된다며 비즈니스 메일을 확인해야 한다는 이유였죠. 30분쯤 지나서 돌아온 남편의 얼굴은 묘하게 상기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저 아침 산책을 했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어요. 수진이 같은 리조트에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우연이 아니라 계획적으로요. 수진은 우리의 신혼여행 일정을 알고 있었고 같은 리조트에 같은 기간 예약을 했다더군요. 그녀는 남편을 포기할 수 없었고 결혼했다고 해서 그들의 관계가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답니다. 3일째 되던 날 남편은 취미로 스쿠버 다이빙을 즐기는 사람이었어요. 신혼여행지에서 제게 스쿠버 다이빙을 권했습니다. 제가 물을 무서워하는 거 알고 있었는데도 신혼여행이니까 용기를 내보라고 하더군요. 자기는 배멀미가 심해서 못 갈 것 같다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체험한 걸 꼭 이야기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위해 용기를 냈습니다. 혼자서 스쿠버 다이빙 체험에 나섰죠. 그 시간 남편은 수진을 만났던 겁니다. 리조트 뒤편 한적한 해변에서 그들은 2시간을 함께 보냈다고 해요. 저는 그 시간 동안 제가 얼마나 두려움을 이겨내며 물속에서 버텼는지를 떠올렸습니다. 남편을 위해 용기를 냈던 그 시간에 그 사람은 다른 여자와 함께 있었던 거죠. 신혼여행 일주일 동안 남편은 3번이나 수진을 만났다더군요. 마지막 날 저녁 저는 남편과 함께 캔들라이트 디너를 즐겼습니다. 남편은 평소보다 더 다정했고 제 손을 계속 잡았어요. 저는 그게 미안함에서 나오는 행동인 줄도 모른 채 감동했죠. 그날 밤 남편은 수진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한국 돌아가서 보자고요. 한국으로 돌아온 뒤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회사 일에 복귀했고 남편도 자기 일을 계속했죠. 하지만 남편의 이중생활은 계속됐습니다. 회식이라고 거짓말하고 수진을 만났고 출장이라고 속이고 수진과 주말을 보냈던 거죠. 남편은 제가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 눈물을 보였었습니다. 그때는 기쁨의 눈물인 줄 알았는데 이번에 알게 되었죠. 남편의 눈물에는 다른 의미도 있었다는 걸요. 죄책감이었던 거죠. 아이가 생기면서 상황은 더 복잡해졌으니까요. 그는 수진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했고 수진의 반응이 두려웠던 겁니다. 임신 사실이 확인되자 양가 부모님들이 서둘러 혼인신고를 재촉하셨습니다. 결혼식은 했지만 아직 법적으로는 부부가 아니었거든요. 저도 아이를 위해 빨리 혼인신고를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결혼 4개월째 되던 날 우리는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저는 이제 진짜 한 가족이 됐다고 느꼈어요. 법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완전한 부부가 된 거죠. 뱃속의 아이와 함께 새 식구가 된 겁니다. 저는 행복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달랐다고 하더군요. 혼인신고를 하면서 그는 묘한 답답함을 느꼈답니다. 수진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게 더 어려워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고요. 임신 5개월째 제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태동도 느껴졌고 아이의 성별도 알게 됐어요. 딸이었죠. 하지만 남편은 수진을 만나는 걸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자주 만났다는 겁니다. 제가 임신으로 몸이 힘들어지면서 요구하는 게 많아졌고 남편은 그게 부담스러웠다고 하더군요.
반면에 수지는 힘들어하는 자기를 편안하게 쉬게 해주는 사람이었다고 말을 하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은 울면서 용서를 빌었어요.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이제 정리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동안 수없이 거짓말을 해온 사람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혼하겠다고 했어요. 당장 짐 싸서 나가라고 소리쳤죠. 하지만 배가 조였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인지 배가 딱딱하게 뭉치면서 통증이 왔어요. 남편이 놀라서 저를 부축했고 우리는 급히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는 조상기미가 있다고 했어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된다고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현실을 직시했어요. 이혼하고 싶어도 지금 당장은 할 수 없다는 걸요. 아이 때문이었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는 게 가장 중요했죠. 저는 제 감정을 억눌러야 했습니다. 분노도 배신감도 상처도 모두 참아야 했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출산할 때까지는 같이 살겠지만 그 후에는 각자의 길을 가자고요. 남편은 고개를 숙였고 그렇게 기묘한 동거가 시작됐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남남처럼 지냈어요. 저희는 대화를 거의 하지 않았고 남편은 최대한 저를 돕겠다고 했지만 저는 거부했죠. 저는 혼자서 모든 걸 준비했습니다. 아기 옷도 육아용품도 출산 가방도 모두 혼자 챙겼어요. 산부인과 검진도 혼자 갔습니다.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거절했죠. 출산일이 다가왔습니다. 제 배는 무겁게 처져 있었고 걷기도 힘들어졌어요.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생각하면 견딜 수 있었죠. 새벽에 진통이 시작됐고 저는 남편을 깨워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진통은 15시간이나 계속되었고 고통 속에서도 혼자 버텼어요. 남편이 손을 잡으려 했지만 뿌리쳤습니다. 마침내 아기가 태어났어요. 3.2kg의 건강한 여자아이였습니다. 아기를 안았을 때 저는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이 작은 생명을 위해 그동안 참아온 게 헛되지 않았다고 느꼈죠. 남편도 딸을 보며 기뻐했지만 저는 그의 감정을 공유하고 싶지 않았어요. 산후조리원에 있는 3주 동안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요. 아이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남편은 매일 산후조리원에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람을 투명인간 취급했고 시댁 식구들이나 친정 식구들 앞에서만 억지 미소를 지으며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산후조리원을 퇴소하는 날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단은 함께 살겠다고요. 하지만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제가 원하면 언제든 이혼할 수 있게 동의한다는 조건요. 그는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어요. 수진과도 연락을 끊겠다고 다시는 배신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어요. 신뢰는 한번 깨지면 회복하기 어렵다는 걸요. 남편의 약속을 믿을 수 없었고 그와의 미래도 불투명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첫날 밤 저는 딸을 안고 잠들었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잤죠. 우리의 관계는 부부가 아니라 아이를 함께 키우는 동거인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과연 이게 옳은 선택인지 아이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불행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게 정말 아이에게 좋은 건지를요. 차라리 깨끗하게 정리하고 혼자 키우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매일 밤 딸을 보며 고민했습니다. 어느덧 아이가 태어난 지 1년이 되었고 남편은 정말 달라지려고 노력하는 게 보였습니다. 수진의 연락을 모두 차단했고 퇴근 후엔 곧장 집으로 왔어요. 육아도 적극적으로 도왔고 저에게 잘하려고 애쓰더군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남편을 사랑하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배신의 기억이 너무 선명했고 신혼여행지에서 그가 다른 여자를 만났다는 사실이 계속 떠올랐어요. 혼인신고를 하던 날에 행복했던 기억도 이제는 아픈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어요. 이 결혼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요. 뱃속의 아기 때문에 시작된 이 동거가 태어난 아기 때문에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요. 언젠가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는 저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다시는 예전의 내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혼여행의 그 행복했던 순간들도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의 설렘도 모두 거짓 위에 세워진 것들이니까요. 저는 딸의 작은 손을 잡으며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키우겠다고요. 비록 엄마의 결혼 생활은 불행할지라도 이 아이는 사랑 속에서 자라게 하겠다고요. 그리고 언젠가 때가 되면 용기를 내어 진짜 결정을 내리겠다고요. 그게 이혼이든 용서든 어떤 선택이든 후회하지 않도록요. 하지만 오늘 밤만큼은 그저 딸의 숨소리를 들으며 잠들고 싶습니다. 내일의 고민은 내일로 미루고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을 듣고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현실 속의 사연이죠. 사랑과 배신, 그리고 선택 앞에 선 한 사연자분의 사연이었는데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연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줄일기였습니다.